10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회를 위해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성하고 국회대회를 시작합니다. 국회대회 분회. 바로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분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운영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시장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후에 수원시 상인연합회 최국열 회장님의 발제 및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과 주요 공약 발표를 10분 이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패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보자님의 정리된 나머지 발언을 5분 이내로 듣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후보님과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의 통합진보당 임미숙 수원시장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상인연합회 최국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시며 롯데몰과 AK점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이신 노대우상과 김한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 상인연합회 부회장이시며 역전시장 상인회장이신 김원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팔달문 상권의 대표 지리자이신 팔달문 상인의 조정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전 상권의 대표 지리자이신 역전 테마거리 상인회장 한성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과 사회는 상인연합회 총무인 영동시장 상인회장 이정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최문회장님의 발제 및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경조대왕 시절 때부터 218년의 상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안자, 성박장으로 시작된 서민이 상인이 최초로 돼서 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구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18년 전에 열려서 지금 현재 22개의 수원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22개의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대형마트나 또 지금 AK, 롯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올해 80년대 도움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님께서는 수원시장님이 계신다면 수원의 22개의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미숙 후보님의 공약과 출마의 면에 대해서 한 10분 할애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엄청 긴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네. 많이 힘드셨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수원시장 후보로 나온 기호 3번 임미숙입니다. 그래도 안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좀 나은데 덥지는 않으실 텐데 아마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시면서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3시간째 들어서는 거죠? 예. 제 앞 시간에 김영서 전 시장님이 30분을 먹어서 가능하면 끝나는 시간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래 5시까지니까. 그리고 25분 남아있네요. 25분 내에 네, 충분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몇 분이요? 예,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있으면서. 네, 오늘 일자리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고민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롯데몰에 관련한 이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재래시장 활성화 이야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겠다, 뭐 진입로를 만들겠다, 상해 대학을 건설하겠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아마 앞서서 1번, 2번 후보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못 들었지만 어떻게 답답함이 좀 해소되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반반. 반반 50%.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도 제가 그 마음을 시장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여기 계신 상인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게 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많이 들어보셨죠? 통합진보당 하면 뭐 재래식 이름보다 그 작년에 내라노모라든가 딱 보시면 뭐 빨갱이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셔서 오해를 많이 하실 텐데 저처럼 여성들이 정치활동 많이 해요. 저희 수원에 4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4개 지역위원회 지구당 위원장들이 다 여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굴도 봐도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예, 30대는 아니고 46 넘었습니다. 46이고요. 저희 위원장들이 다 그래요. 알고 얼굴을 대면해 보시면 실제로 TV나 언론에서 봤던 사람들과 좀 다르게 노동자들이나 서민, 특히 재래시장 활성, 재래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애써왔던 정당이 저희 통합진보당입니다. 이전에 민주노동당은 아시죠? 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대형 할인마트 규제라든가 SSM 규제 문제라든가 또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또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정당입니다. 작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형마트 습격 사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예, 저희 정당에 동구청장, 그러니까 2명의 구청장이 있습니다. 수원으로 따지면 시장격이겠죠. 울산에 동구청장, 북구청장 이렇게 2분이 계신데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님께서 SSM이 울산 동구에 기습으로 출정을 한 거예요. 막으려고 했는데 지하철 단체장이 막으려고 했는데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기습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홈플러스 모기업, 홈플러스 이제 SM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기업인 그 울산 동구점을 기습 겨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동구청장님이 32명의 단속 공무원을 현장에 직접 지휘하셨어요. 직접 지휘를 하셔가지고 막 그 1시간 반 동안 뒤진 거죠. 괴롭힌 거죠. 막 이렇게 있으면서 한번 당해봐라고 한번 괴롭혔더니 경미한 건 한 12건이 나왔대요. 12건이 나와서 실제로 이 제재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었던 게 그 유통기한 지난 거. 그래서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통보했었던 사건이 바로 그 대형마트 습격 사건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나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표적 단속을 한 거죠. 그것으로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동구청장님도 저희 통합진보당 현재 부청장님인데 코스트코라고 아실 거예요. 코스트코의 출정을 막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안 낸 거예요. 안 내고 나서 버텼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돼서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실제로 간당간당한 거예요. 단체장이 날아가느냐 마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더 무섭습니다. 대기업의 편을 들어서 이걸 지키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어도 현재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 하지만 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많은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이 유통법이라든가 이 FTA 문제에 관련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책임하고 말뿐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고민되시는 게 많을 텐데 저는 과연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지금 할인점 이 대규모의 자본가와 싸워서 우리 재래시장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저는 죄송하게도 좀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신 것도 아마 재래시장 상인분들의 재래시장의 목소리를 적극하게 대변하고 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 2번 하셨을 때 당선 가능성이 많으시니까 이제 막 모였다가 3번 하니까 쭉 빠지시는데 이해됩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바쁜 시간을 빼서 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꼭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돈 몇 푼 지어주고 뭐 하나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힘처럼 똘똘 뭉쳐서 그런 이해와 요구를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투쟁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 후보가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에 대한 물으면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못 해내고 중앙정부도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원시장으로서의 수원시를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근원적 문제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모두 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 이야기와 관련한 롯데몰 입점 후에 재래시장 사건을 어떻게 찍을 건지 또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몇 가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얘기를 듣고 짧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실질적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질문도 짧고 이펙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몰과 AK 입점에 따른 배당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정 로데오 상가 상인회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질의는 말씀대로 좀 간단하게 좀 줄여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임미숙 시장 후보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원 22개 전통시장은 역세권 롯데쇼핑몰과 애경 백화점 증축 오픈이 올 8월과 11월 오픈에 있어 수원시 22개 전통시장은 많은 우려와 생존권을 뒤엎받고 있습니다. 12년 전 애경백화점이 대형 쇼핑몰과 CGV 8개 영화상영관 및 모든 시설이 버스도로 이루어져 오픈하는 관계로 수원 22개 전통시장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미숙 시장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수원 22개 전통시장에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애초부터 근원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또 실제적으로 자본주의사에서 우리 마음대로 다 통제하고 정리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상생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백화점과 매장들이 주변 상권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저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체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봐지고요. 돈만 되면 동네 빵집도 떡볶이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비롯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가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중첩된 상품에 대해서 품목 제한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품목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품목 제한을 또 했더니 살짝 바꿔가지고 떡볶이를 불볶이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수원시의 지금 롯데몰이나 AK몰 같은 경우가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민선 5기 시기에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아니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저는 생각에 오히려 미비하다. 그리고 또 오히려 역전시장 주민들에게서는 굉장히 피해가 막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고작 지방세 한 수입 15억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중심인 재래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투자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근 시장에서 역전시장 공용주차장 문제라든가 공중 화장실 기반 시설 등등이 있는데 저는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한정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없네요. 예, 없으면은
우리 저기 역전 김원 회장님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역전시장 김원기입니다. 어제 이미숙 후보자님의 오늘 이런 자리를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미숙 후보자님께서 전통시장 22군데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두 개인 건 알고 있는데요. 숫자를 세라고 하면 뭐 한번 세볼 때까지 한번 세보세요. 네, 저도 좀 힘든데 혹시 뭐 시장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셨으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그 후보자의 눈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장을 청년들 어떻게 바라보고 만약에 또 시장이 되신다면 우리 전통시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 꺼져가는 도시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보시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주부잖아요. 물론 살림 잘 못합니다. 바깥에서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살림 잘 못하긴 하는데 주로 다니는 게 시장만 다닌다고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집이 화서동이에요. 그래서 주로 시장을 이용한다면 화서시장을 이용하고 실제로 반찬을 사는 데는 저는 생협을 이용을 합니다. 홈플러스라든가 대형마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분들이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사는 데 익숙하잖아요. 대형마트 규제 한 달에 2번 쉬는 문제 갖고도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야 돼요. 특히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눈은 다른 것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아까 22개 다 아시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20살 때부터 이 근방에서 장보고 다 해서 20살 때는 영동시장, 지동시장 이 근처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제가 제1대학이라고 하는 야간 학교의 교사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근방이 주 무대였습니다. 옛날에 노데오 거리에는 노데오 나이트인가요? 이런 것이 유명해서 그때 당시에 저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남아있고 또 실제 화사동 고등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역전시장, 매산시장 그 매산도 지금 현재 테마거리 이런 데는 다 이용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되게 애잔하다. 왜냐면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고향, 우리의 추억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계속 싸워왔는데 싸우긴 했지만 실제로 다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뒷북치듯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지금도 AK몰이라든가 그 롯데몰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좀 답답하시잖아요. 걱정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이야기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정책팀에서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으면 없으면 다음은 팔달무 사건을 대변해서 팔달무 상임회장이신 조정 회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후보자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상인분들이 사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창업 때문에 이렇게 한 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인을 대표해서 재성소를 고렸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팔달문 상권,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이 상권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 상권 역사가 있는 팔달문 지역 상권 9개 시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견해를 짧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팔달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팔달문 상권 굉장히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교회를 수원교회 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노대거리를 쭉 연동되어 있어요. 근데 유치권 행사, 빈상가 굉장히 많이 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원시에서 창업센터라든가 민상가에 대해서 거기다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인데 그럼에도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특히 그 롯데몰 들어오면서 이게 여기까지 연동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노대오거리와 팔달문 시장에서 시장의 수원 화정 열차를 행궁로에 배치해서 행궁에서 수원역 구도로에 연계되도록 하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과 공방 먹거리 또 카페 등으로 만드는 방안이 모색돼서 상권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롯데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팔달문의 의류라든가 신발 그런 매장들을 살릴 방안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중교통망과 화성과 연계있는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남문을 자연스럽게 찾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전부터 저희가 2006년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잘 못해왔던 거죠. 지금 팔달문 대중교통 노선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백화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셔틀버스를 타고 백화점도 갔지만 동네 인근에 가면서 실제로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금지시켰잖아요. 저는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 특히 팔달문 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수원시가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번 회장님 추가 질문 없으면은 역전 상권을 대변해서 역전 테마우리 장로의 한동철 상회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우리 조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장시간 우리 회원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많이들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좀 애통합니다. 좀 같이 이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임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물론 여기 수원에서 쭉 거주를 하고 했으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에 또 이제 그런 롯데백화점이라든가 AK가 입점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시각으로 볼 때 그냥 중요한 얘기 하나만 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딱 한 가지 얘기하실. 아마 경기 남부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매상은 테마거리, 역전시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롯데몰이 들어서면서부터 거기가 실제 쇼핑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다 종합몰로 형성되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죠. 여기 모여있던 젊은이들이 실제로 롯데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이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과연 이 재래시장의 분들이나 상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구도 하실 텐데 테마거리 만들어야 된다. 홍대거리로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실제로 문화적으로 먹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염태영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초점 중에는 집장전 철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집장전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그곳에 실제 대학버스 정류장이 이전에는 이 앞쪽에서도 내렸었는데 지금 아마 서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에다가 통학버스를 유치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테마거리 주변에서 같이 이동하고 같이 즐기면서 롯데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거리를 이용해서 외산 역전시장을 이용해서 롯데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좀 전에 집장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분들이 그게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어느 쪽에 가든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뻗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임 후보님한테 그런 구원의 손길을 보냈을 때 우리 임 후보님은 어떻게 하시죠?
만약에 하시죠. 네, 제가 엊그저께 아마 신문 찾아보시면 집정촌 문제 관련해서 보셨나요?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매매라든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고 거기다 싸우는 활동을 했는데 아마 보도자료 내용은 그 내용이 안 됐을 거예요. 여성단체 입장에서 야 성매매 없어요 집정촌 철거한 거 맞다 뭐 잘됐다 환영한다 염태영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냥 집정촌 철거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정촌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도 계시고 운영했던 업소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서 일해왔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누가 담을 거냐 그분들도 실제로 이것이 안 좋은 업소야 안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음치에서 일하는 그냥 없애버려야 되고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그분들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여기에서 역전시장에서 실제로 집정청을 저는 이전하는 계획들을 정말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없애자 이런 정도로만 될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답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맡기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님의 정리된 말씀을 의원님으로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죠?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정당에서는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책을 잘 마련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걸리는 법과 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FTA 문제도 있고 뭔가 제재를 하려고 하면 FTA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단순하게 아까 뭐 주차장, 대학, 운영비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고민되시는 이야기들 많이도 있지만 저는 유럽도 마찬가지 FTA에 있어도 실제로 규제해 나가거든요. 입지 규제합니다. 입지 규제 정확하게 해나가고 영업시간 제한을 더 많이 확대합니다. 아예 외국 유럽에는 휴일 시간에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시간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취급 품목 관련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힘겹게 앞으로도 저는 싸워나가실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롯데몰 들어오면 이게 정치인들만 믿지 마세요. 저는 저도 물론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 지금 선거 시기에 많이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활용하셔서 딴소리 못하게 입막음 하시고 협약하셔서 잘 싸워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싸움 하시는 길에 또 그 마음에 저희 통합진보당 정치인 후보들이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미숙 후보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해주신 상임회장님, 상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임미숙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하는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좀 많아요. 수고하셨어요. 네, 어려울 때 한번 목을 쳐놓을게요. 꼭 시라고. 같이 할 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달하면 저희 안전시간에 해주시라고 하시죠. 네, 나오고. 여기서 시장님이 가구거리가 전통시장 만들는 아까